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요즘에 저는 이제 일본에 살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TV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 것처럼 감염자 수도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뭐 긴급 사태 선언이다 뭐다 해서 되게 이제 뭐 재택근무하고 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재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에 와서야, 어, 저의 이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온 지 한 9년째고요. 9년째 일본에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석사까지 한국에서 하고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왔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지금은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에 이제 온라인 강의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서 방을 살짝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사실 되게 난장판인데, 어쨌든 온라인 강의를 하면 비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 모습이 비치는데, 주변이라도 조금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긴급, 정리를 하면서, 한편 내가 이렇게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환경을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됐어요. 참고로 저는 이제 전공이 고고학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 관련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완전히 이제 뭐, 땅만 파고 되게 아날로기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과학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통계 처리도 필요하고 디지털적인 어떤 환경에도 많이 쫓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문덕인 동시에 굉장히 디지털 기기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그 책상을 소개하는 데스크를 소개하는 그 영상 중에 굉장히 기덕스러운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최대한 이제 최소한으로 소개시켜 드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책상 소개 영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인데요. 사실은 이 책상의 가장 약점 중 하나는 선 정리가 매우 안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선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죠. 네. 하도 제가 그 기분 꼴리는 대로 막 구조를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선 정리를 자주 안 하는 편이에요. 다시 막 또 바꾸고 이러면 다시 다 풀르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책상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상태고요. 오른쪽에 이제 나무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존에서 한 6,000엔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L자형 데스크이고요. L자형 데스크를 쓰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사 와서 네,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것이 이거는 이제 식탁으로 구입했던 거예요. 이 검은 테이블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쓰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방 안에서 쓰던 책상을 거실로 내보내고 이 친구를 이제 들여왔는데요. 이케아에서 구입한 당시에 얼마였지? 3,800엔? 3,900엔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탁 용도로 샀던 건데 크기가 좀 크고 원래 쓰던 책상보다 크고 그리고 이제 이 L자형 데스크랑 높이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자 형태 라고 해야 되나? U자 형태라고 해야 되나? 이런 형태로 지금 두고 쓰고 있고요. 제가 원래 문덕이잖아요. 그래서 예, 아날로기적인 이제 그 작업이나 이런 거는 이쪽 파트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 지금 이거는 논문, 예, 논문 읽을 때 주로 쓰는 소니의 그 RP1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뭐 펜 케이스도 있고, 예, 책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기독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컴퓨터가 있는 쪽인데 확실히 컴퓨터가 있는 쪽은 이제 검정색으로 맞추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내추럴 컬러가 더 좋기도 하고 하얀색이 더 좋기는 한데 어쩌다 보니 죄다 검정색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런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U자형으로 이렇게 요 사이에 의자가 쏙 들어와서 제가 진짜 한 270도 회전, 360도 회전할 수 있는 딱 공간만 되는 아주
페인에게 적합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한번 이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트리플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제가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했었어요. 왼쪽에 이제 두 가지. 오른쪽에 이제 맥북 프로 2018년형이고요. 한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이 맥북은 제 동생들이 이제 취직 기념으로 선물을 해준 그런 맥북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왔고요. 원래는 이제 메인 노트북으로 들고 다니다가 프로젝트용 이제는 이제 업무용으로 쓰는 맥북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동생들한테 받은 맥북은 집에 이제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데스크탑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자판도 한글 자판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어 자판이 좀 더 편한 편이에요. 이따가 이제 키보드도 보여드리겠지만 웬만하면 저는 일본어 자판을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맥북에 왼쪽에 있는 이 포터블 모니터를 물려가지고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이 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침실에서 그 오래된 맥북,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유학 오기 전에 한국에서 샀던 2011년 레이트 모델 그 맥북 프로에 물려가지고 이제 TV 대신으로 활용을 하던 모니터인데요. 최근에 이제 아는 분이 저한테 그 TV를 주셨어요. 새 TV가 생겼다고 이제 전에 쓰던 TV를 이제 주셔가지고 그 TV를 설치하는 바람에 이 친구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결국 트리플 모니터 체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온라인 강의를 할 때 되게 이 시스템이 편하기는 해요. 사실 듀얼 모니터도 충분하긴 한데요. 가운데 있는 이제 맥북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웹캠이 따로 달려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듀얼 모니터면 되게 편한 게 메인 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양쪽에 뭐 듀얼이라든지 트리플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모니터에서 수업 자료를 보거나 내지는 이제 PPT 자료를 띄우거나 하면서 활용을 하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집에서 만족스러운 환경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 포터블 모니터 같은 경우는 피벗 기능이 되기 때문에 피벗 기능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가로 세로 전환이 되는데 저 스탠드 자체가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 논문을 읽거나 할 때는 그 논문을 띄우고 할 때 요 이제 그 모니터 자체를 세로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쓰고 있고요. 뭐 딴 걸로 이제 딴 용도로 쓸 때는 어디 포터블하게 정말 들고 나가서도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 모니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침침해지거나 내지는 이제 큰 화면으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되게 편해요. 네. 근데 해상도는 왼쪽에 두 기기들이 더 좋습니다. 네. 맥북은 거의 한 해상도가 2000 몇 나오지 않나요? 네. 왼쪽에 있는 저 포터블 모니터 같은 경우는 4K거든요. 근데 참고로 포터블 모니터 사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4K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사보고 깨달았는데 이 13인치, 15인치 화면에 4K는 너무 작아요. 정말 가까이서 볼 게 아니면 너무 작아서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해상도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이제 용도에 따라서 다르실 테니까 한번 직접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이 전화기는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전화기는 이제 갤럭시 노트 8이고요. 제가 이제 메인으로 쓰던 전화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통신사를 올해 들어서 바꾸면서 갤럭시 노트 10을 사용하게 됐어요.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게 갤럭시 노트 10인데 이걸로 바꾸게 되면서 이 친구가 갈 길을 잃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좀 액정에 살짝 파손된 부분, 파손이라고 해야 되나? 있어가지고 사실은 중고로 팔기도 힘든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기종이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직접 그냥 쓰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안테나가 달렸잖아요. 이 안테나 같은 경우는 이제
TV를 볼 수 있는 안테나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원세그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아마 DMB 이렇게 되나? 네, TV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라서요. 꽂아놓고 만약에 이제 급하게 뭐 뉴스라든지 내지는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참고해야 할 때, 책상에서 봐야 할 때 간이적으로 쓰는 그러려고 이제 여기다가 세워놨고요. 아니면 가끔 이제 그 핸드폰 어플이나 아니면 이제 누가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덱스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 덱스, 노트 8을, 여기 있는 이제 포터블 모니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 친구는요, MXL 템포? 기종이 뭐지? 어쨌든 이 마이크인데요. 요즘에 그 온라인 강의 때문에 사실은 그 웹캠과 마이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에서도 없고 온라인에서도 막 거의 다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얘가 재고가 하나가 있길래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구입할 예정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제가 어느 날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나고 그냥 맥북 내장 마이크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됐어요. 자주 저도 이제 보는데 저도 음향기기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보고 있는 채널인데 그 프로듀스 DK라는 채널에서 그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께라는 약간 비슷한 그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괴로워한다. 그 웹캠의 내장 마이크 그 음질로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그 귀가 너무 괴로워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급 반성을 하면서 마이크를 주문을 했고요. 거기에서 소개해준 마이크입니다. 이제 두 가지 종류 가성비 마이크 두 가지를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재고가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 다행히 이제 도착하고 나서 연결해서 이제 뭐 내장 마이크, 그 다음에 요 마이크, 뭐 이어폰에 달려있는 그 마이크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맥북 내장 마이크도 나쁘지 않은데 확실히 그 맥북 내장 마이크는 공간감이 있더라고요. 예, 내가 이제 이 방에서 떠들고 있는 이 공간감이 느껴져서 확실히 마이크를 쓰는 편이 낫기는 낫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뭐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느끼고 있는지 모니터는 정확히 안 돼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 좋은 제품을 소개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왜 맥북에다가 그 아이패드를 올려놨나 싶으실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핏이 잘 돼요. 네. 이제 전원을 켜보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서요. 실제로 모니터가 4개가 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대로 아이패드 자체의 어플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기는 했지만, 사실 그 사이드카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를 와이파이 자체로도 이제 그 연결을 할 수 있어요. 미러링도 가능하고 나머지 이제 그 디스플레이로도 쓸 수 있어가지고 간혹 가다가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로 연결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또 심지어 이게 그 디스플레이 배치를 이렇게 가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도 놓을 수 있어서 그 마우스도 그렇게 별 걱정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할 때 편한 거는 이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자료도 많이 봐야 되고 참고 자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밑에다 이제 아이패드에다 열어놓고 입력은 이제 컴퓨터 디스플레이다 할 때 그 위아래로 배치하면 나름 또 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이패드를 왜 쓰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실 저는 이제 전자잉크로 되어 있는 그 디지털 페이퍼도 사용을 하거든요. 논문 읽을 때. 근데 이제 사실 아이패드가 더 편한 것도 있긴 해요. 태블릿이 편한 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패드 심지어 이제 아이패드 프로를 산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면 작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도면 작업을 할 때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사이드카 기능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싱 같은 작업을 할 때 직접 이제 애플 펜슬로 그 위에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면 작업이 수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도면 작업을 위해서 구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12.9인치를 구입을 했고요. 무게도 있고 크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커도 좋기 때문에 큰 화면이 훨씬 나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정신없이 이제 선들이 막 이렇게 있고요. 뭐 여기에 이제 갤럭시 워치죠. 저는 워치를 사용하는데 워치 충전기가 있고 여기 이제 저에게 가장 봄에 중요한 노도함의 목캔디입니다. 네. 목캔디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 와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목캔디 없이는 이제 봄을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목캔디의 중요성을 굉장히 깨달으면서 네, 여기다가 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키보드가 두 개가 놔져 있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도 제가 이제 문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문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조금 오늘 이렇게 제 책상 분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는 기덕이기도 합니다. 네, 기계를 너무 좋아하고요. 전자기기를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되게 여력이 되는 한 자꾸 막 사려고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중에서 키보드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키보드는 아키스라고 해야 되나? 아키스라는 이제 일본 브랜드인데 아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레오폴드나 이런 곳에 이제 공식 수입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판 레오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디자인도 비슷하고 아마 키캡도 공유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맥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제품이고요.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체리축을 쓰고 있고 갈축 키보드예요. 네, 키보드를 아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신지 알 것 같아요. 네, 갈축 키보드라서 가장 약간 기본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텐키리스를 많이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텐키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면 없어도 되기는 하는데 유물 분석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통계 작업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숫자 입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텐키가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텐키가 있는 키보드가 이제 작업상으로도 좀 더 편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운데 있는 쓸데없는 키들, 저한테는 쓸데없는 키들을 제외하고 텐키가 붙어 있는 이 구성이 되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아이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맥에 물려서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도 같은 키보드입니다. 대신에 이제 직장에서 쓰기 때문에 같은 방을 쓰는 사람도 있어서 이제 갈축은 안 쓰고요. 더 조용한 저소음 적축을 쓰고 있고요.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다르죠. 예, 소음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매트를 깔아서 쓰고 있고, 요 밑에 있는 거는 해피해킹입니다. 네. 일반적인 해피해킹은 아니고요. 일본판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키보드도 그렇고 밑에 있는 키보드도 그렇고 지금 일본어 자판 배열이고요. 제가 왜 일본어 자판 배열을 좋아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언어 입력 같은 경우를 영어, 일본어, 그 다음에 한국어 이렇게 3개 국어를 주로 쓰는데 맥 키보드라든지 내지는 어떤 다른 키보드에서 이 외국어 입력이 되게 골치 아파요. 네. 이게 한 번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키를 조합해서 눌러야 되는데 좀 그게 세상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어 키보드 같은 경우 특히 제가 맥을 쓰니까 맥 기본 키보드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렇게 이쪽이 이제 영문키고요. 이쪽을 누르면 일본어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로 바꿀 때는 뭐 캡스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조합으로 이제 쓰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력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이미 그게 습관화가 돼버려서 사실은 일본어까지 3개 국어로 같이 쓸 때는 저는 일본어 키보드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일본어 배열로 사고 있고요. 이 해피해킹 같은 경우는 이제 영문 배열이 메인인데 일본어 키보드도 다행히 있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일본어 키보드의 좋은 점, 해피해킹에서 일본어 키보드의 좋은 점이요.
방향키가 있습니다. 네, 해피해킹 키보드를 아시는 분들은 그 방향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배열 자체가 조금 달라서요. 영문판보다는 조금 더 쓰기 편한 것 같아요. 초보자용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원래 메인은 이제 이 친구를 계속 쓰고 있는데, 해피해킹 그 키감을 너무 좋아해서 이 친구는 이제 기계식은 아니거든요. 무접점이거든요. 그래서 무접점 키보드라서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해피해킹의 그 키감을 너무 좋아해서 쓰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0키를 써야 되거나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 위에 키보드를 쓰고 있어서요. 책상에 두 대를 다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탈부착이 가능한 라인이라서요. 안 쓸 때는 빼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쓸 때는 이제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쓰는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 책상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는 제가 한국 심을 넣어서 쓰고 있는 블랙베리 키2가 있습니다. 네, 저 원래 블랙베리 매니아여가지고요. 원래는 메인 기종이 블랙베리였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플페이라든지 뭐 이렇게 오사이 후케이타이라고 그래가지고 삼성페이 비슷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시스템이 블랙베리에는 없어서 갤럭시를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이제 전자책 리더기들이 좀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킨들, 그 다음에 누굴3, 누크 글로 3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코보 그 포르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거 이제 백엔샵에서 공수한 그 구멍이 있는 보드인데요. 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꽂아가지고 뭐 이렇게 수납을 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 그대로 세워놓고만 있는데 뒤쪽에 케이블 같은 걸 이렇게 숨겨놓고 있어요. 뭐 선정리 하나도 안 하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문덕존이라고 좀 약간 가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펜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오 스마트 펜이고요.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만 한번 글을 썼는데 요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두 자루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가장 애용하고 있는 시리즈 이 펜입니다. 네, 요 펜인데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요거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애용하고 있는 펜이고요. 이 또 이거 뭐죠, 마일드 라이너와는 또 다른 아주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빼놓고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쓰고 있는 펜들이고요. 주로 이제 쓰고 있는 펜들을 여기다 꽂아 놓기도 하고, 저 뒤쪽에 이제 펜 케이스에 여러 가지를 이제 넣어 놓고서 뭐 만년필이라든지 뭐 볼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펜 종류별로 수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탠드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는 뭐 노트를 쓰거나 책을 보거나 이제 그 논문을 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스탠드를 놓고 있고요. 뭐 휴대폰 충전기라든지, 네, 그리고 메모, 요거는 이제 이케아가 아니다, 이또야와 리갈패드가 콜라보해서 나온 메모장이고요. 이거 전체가 약간 포스트잇처럼 다 접착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서 쓰는 형식으로 쓰는 노트입니다. 꽤 나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메모 패드. 이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여기서 업무 노트로 사용하고 있는 요 플로터죠. 플로터 바인더에서 나온 메모용, 정말 이 비싼 가죽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내가지고 아주 지갑을 거덜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쬐끄맣게 30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있고요. 전혀 에이징이 안 됐죠. 그만큼 많이 안 들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네, 너무 차이 나죠, 여기. 네, 그리고요, 여기는 뭐 전에 영상에서 잠깐 올렸던 아우라 에스텔의 문고본 사이즈 바인더고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묵상 노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주로 보고 있는 책, 지금 제가 수업 관련해서 보고 있는 책들이라든지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쓰고 있는 책이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제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인데요.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 논문 열어놨어요. 네. 이건 전용 펜이고 소니 제품이에요.
소니에서 나온 제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소니 디지털 페이퍼라는 제품이고요. 아마 이게 전원을 끄면 이게 나오나? 네, 요런 디지털 페이퍼라는 제품입니다. 요게 아마 두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A4 사이즈에 가까운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이제 A5 사이즈에 가까운 이제 절반 크기 정도 되는 거죠.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 되게 오래됐어요. 아마 2016년에 발매됐나? 되게 오래됐고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이 대학원생들과 논문을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요 소니 디지털 페이퍼랑 리마커블 같은 경우들 많이 쓰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또 13인치라든지 큰 기종들이 뭐 오닉스라든지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 제품들이 많아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고로 싸게 받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제 풀세트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논문 쓸 때 되게 좋아요. 네, 논문 보거나 아니면 이제 PDF 필기를 할 때나 필기감도 되게 편하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서 언제 한번 제가 이 그 전자 잉크 관련 리더기들은 한번 싹 모아가지고 리뷰를 하던지 리뷰라고 해야 되나 이제 소개를 한번 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래 쓰던 이제 책상에 딸려 있던 서랍이고요. 이제 바퀴가 날려가지고 여기다 이제 놔뒀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스캔스냅이라는 그 스캐너예요. 요거는 진짜 제가 진짜 오래전에 샀는데 2013년쯤에 샀나? 그때 장학금 처음에 받아가지고 이거를 사가지고 거의 진짜 뽕을 뽑고 있습니다. 저는 본전을 다 찾았어요. 이걸 이제 논문도 되게 많이 스캔을 했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것도 스캔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 왜 여기다 실어놨냐 하면 바퀴가 달려서요. 만약에 스캔을 할 때는 또르르 굴려서 여기로 이제 가져와서 뒤에 이제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결해서 여기서 이제 스캔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 책상 밑에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서랍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무인양품에서 파는 요 사이즈의 서랍들을 그냥 차곡차곡 쌓아서 밑에 이제 그 바퀴만 결합시킨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 사이즈를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편해서 되게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이 밑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 트래블러스 노트가 되게 이렇게 딱 사이즈 좋게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보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잡동사니들을 많이 넣어놓고 쓰고 있고요. 네, 문구 잡동사니를 많이 여기다 활용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책상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식의 그 영상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서 아마 엄청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영상도 찍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그 일상생활을 지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좀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서 더 좋은, 조금 더 보기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